반갑습니다. 백세아담입니다. 오늘 밤은 조선시대 한양 제1의 거상 배진사의 환갑잔치 날로 문을 열어봅니다. 산처럼 쌓인 진기한 비단과 호사스러운 등불 아래 모두가 그의 넉넉한 인품을 칭송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칠흑처럼 까만 저주가 삐걱거리며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3년 전 비단거리를 피로 물들였던 잔혹한 비밀과 탐욕이 부른 골육상잔의 파국. 과연 이 매서운 저울의 추가 가리키는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등불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한양 제1의 대저택안, 풍악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저택의 주인이자 한양에서 가장 부유하다 소문난 만석군 배진사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마당에는 명문 거족과 권세가들이 보낸 축하 화분과 진귀한 비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진사의 넉넉한 인품과 베풀물 칭송하며 술잔을 기울이기에 바빴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잔치에 빛나는 광경 뒤편에 뼈를 애는 듯한 억울한 눈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 화려한 잔치에 기이한 전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택의 대문 밖에서 묵직하고 탁한 쇳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절그럭 절그럭 마치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오는 듯한 소리였지요. 문을 지키던 하인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찬 바람만이 휑하게 불어올 뿐 사람의 기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다시 돌아서려다 문득 바닥을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칠흑처럼 까만 쇠로 만들어진 오래된 휴대용 저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과연 이 기괴한 저울은 누구의 손에 들려 이 대문 앞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하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칠흑의 저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울은 서슬퍼런 한겨울에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표면에는 닦아내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울의 눈금은 정확히 바닥을 향해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지요. 하인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주인인 배진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안채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화려한 연등 아래 반짝이는 저울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저택 전체를 매섭게 훑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저울 하나가 앞으로 배진사의 평탄했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까요? 안채의 넓은 사랑방 한켠 붉은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배진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색이 된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지요. 하인은 다급하게 배진사의 귓속말에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배진사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씻겨 내려가듯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다잡고 손님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리를 조용히 비웠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거센 폭풍우를 만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마주하게 될 저울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배 진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컴컴한 별채의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하인이 가져다 놓은 칠흑의 저울이 등불빛을 받아 섬뜩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배 진사는 그 저울을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지내려 애썼던 3년 전의 그날 비단거리에 불어닥쳤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저울의 무게추는 누군가의 억울한 목숨을 달았던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배 진사가 지키려 했던 거대한 부와 명예는 이 저울 앞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방안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배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저울의 추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저울의 눈금이 스스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 저울 바늘이 멈추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더니 마침내 탁 소리를 내며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며 서늘한 바람이 배 진사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울이 가리킨 눈금 끝에는 과연 어떤 소름 돋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울의 눈금이 멈춘 그날 밤 이후 배 진사의 대저택에는 기괴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마다 곳간 안에서 누군가 비단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요. 깜짝 놀란 하인들이 달려가 문을 열어보지만 비단들은 멀쩡한 채 바닥에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그 비단들마다 가늘고 붉은 핏자국 같은 얼룩이 선명하게 배어 나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대문 앞에 놓였던 칠흑의 저울 때문이라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장면에서 배 진사가 이 기이한 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시지요. 불길한 소문이 저택 안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들 사이에서는 배 진사가 3년 전 비단 장수였던 젊은 청년을 모함하여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배 진사는 사람들의 입방아를 막기 위해 자금을 풀고 구휼미를 나누어 주며 민심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베풀어도 저택 담벼락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배 진사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지울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이 공포의 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젯밤에도 배 진사는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귀에는 환청처럼 억울한 청년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그는 참다 못해 하인들을 시켜 그 칠흑의 저울을 당장 마당 구석에 파묻어버리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벌벌 떨며 저울을 깊은 땅 속에 묻고 흙으로 단단히 다져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날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연 땅속에 묻힌 저울은 어떻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날이 밝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저택의 앞마당에서 파스스 소리와 함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깊이 파묻어 두었던 그 저울이 어쩐 일인지 땅 위로 고개를 꼿꼿이 내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변의 흙은 마치 누군가 안에서부터 파헤친 것처럼 사방으로 곱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울의 눈금은 어제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꺾여 있었지요. 이를 발견한 하인은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졌고 소식을 들은 배진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집념의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이 기괴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배진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직접 저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울을 집어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도대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부족하냐? 아니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란 말이냐? 하지만 저울은 대답 대신 차가운 금속성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울의 바닥면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새겨진 글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사라졌던 비단 장수 청년의 상단 이름이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배진사는 눈앞이 하얘지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음 장면에 이어질 의혹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시지요. 과거의 기억이 비수처럼 배진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년 전 그 청년은 정직한 눈빛으로 배진사에게 찾아와 부당한 거래를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었지요. 하지만 배진사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청년에게 누명을 씌워 관하로 넘겼고 청년은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배진사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부가 그 청년의 피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지요. 저울은 바로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배진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져 갔답니다. 저택 안에는 점점 더 스스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인데도 대청마루에는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졌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배진사는 텅 빈 안방에 홀로 남겨져 저울을 품에 안은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저울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청년의 억울한 원한이 고스란히 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배진사는 이 무서운 저울의 무게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음 산막에서 더욱 깊어지는 의혹 속으로 들어가지 보시지요. 참다 못한 배진사는 3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 당시의 관아 포교를 찾아갔습니다. 포교는 세월이 흘러 늙고 초라해졌지만 배진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배진사는 두툼한 은 뭉치를 포교의 손에 쥐어주며 그날의 기록을 감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포교는 은 뭉치를 밀어내며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배진사, 돈으로 사람의 목숨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억울하게 죽은 자의 혼은 돈으로 사지 못하네. 그날 자네가 진정으로 버린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배 진사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답니다. 포교의 집을 나선 배 진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작거리의 사람들은 이제 배 진사만 지나가면 눈을 피하거나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그가 어떤 부를 쌓았는지 수군거렸고 배 진사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모두 저울의 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거대한 심판의 저울을 겨누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이미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다음 장면에 펼쳐질 기이한 변화를 주목해 주세요. 방 안으로 돌아온 배 진사는 깜짝 놀라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당에 파묻거나 감춰두었던 그 칠흑의 저울이 어찌된 일인지 방 안의 가장 높은 상석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 가져다 놓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울은 혼자서 움직여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울의 눈금은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꺾여서 바닥을 뚫을 듯 매섭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배 진사는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울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요. 과연 이 기괴한 물건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공포에 질린 배 진사는 저울을 아궁이에 집어넣어 불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달아오르는 아궁이 속으로 칠흑의 저울을 밀어넣고 문을 굳게 닫아 걸었지요. 뻘건 불길이 타오르며 저울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며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영영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불에 타야 할 저울은 타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불길을 차갑게 식히며 기괴한 쇳소리를 뿜어내기 시작했답니다. 아궁이 문을 열어본 배 진사는 기겁하며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궁이 속의 저울은 불기운 하나 입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새까맣고 단단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는 타다만제가 아니라 아주 선명한 글씨가 적힌 얇은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배 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어 눈을 비비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청년이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내 목숨의 무게를 달아보거라. 내가 얻은 부와 명예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배 진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이 편지는 과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궁지에 몰린 배 진사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요. 하지만 저태가는 점점 더 스산한 기운으로 채워졌고 사방에서 청년의 발소리가 쿵쾅거리며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울은 이제 방 안에서 스스로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요. 배 진사의 눈에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마당 한가운데서 3년 전 그 청년이 서서 자신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절정을 향해 치달을 긴장의 서막을 지켜보시지요. 배 진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저울의 눈금은 이제 조금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문이 저절로 닫히며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저울이 울리는 쇳소리만이 집안 가득 메아리 쳤답니다. 과연 배진사는 이 서늘한 심판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벽, 저택의 지붕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진사는 넋이 나간 눈으로 저울을 바라본 채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저울의 눈금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덜컥이더니 마침내 완전히 수평을 이루며 멈추어 섰습니다. 그 순간 저택을 감싸고 있던 모든 기괴한 공기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정으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무서운 전조에 불과했답니다. 과연 이 저울이 마지막으로 증명해낼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택을 감싸던 서늘한 기운이 어느덧 뼈를 애는 듯한 살기로 바뀐 시각, 배진사의 머릿속은 이미 공포로 하얗게 타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저택에 남아있다가는 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직감에 사로잡혔지요. 한밤중이었지만 그는 부랴부랴 겉옷을 걸치고 뒷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듯 빠져나간 저택의 담벼락 바깥 세상은 평화롭기는커녕 기이하고 낯선 적막감만이 유령처럼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밤중에 배진사가 찾아간 곳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배진사가 숨을 몰아쉬며 찾아간 곳은 한양 구석에 은거하고 있는 늙은 점쟁이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자 마지못해 열린 문틈 사이로 촛불 하나가 흐느끼듯 깜빡였지요. 점쟁이는 배진사의 초췌한 얼굴을 한번 힐끗 보더니 놀라기는커녕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진사는 덜덜 떨며 품에 지니고 있던 칠흑의 저울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살려주게. 이 저울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 점쟁이는 저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점쟁이는 칠흑의 저울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거리 물건이 아니야.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의 혼이 서린 채권의 저울이지. 내가 그에게서 빼앗은 재물과 목숨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배진사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 수 있는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점쟁이는 고개를 절머리치며 차가운 진실을 내뱉었지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를 그 청년의 유가족에게 돌려주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저울의 눈금은 내 목숨의 마지막 호흡까지 달아내고 말 것이다. 점쟁이의 서늘한 경고를 뒤로 한 채 배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시 자신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니 그것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반해 평생을 바쳐 일군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여전히 상석을 지키고 있는 칠흑의 저울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재산을 도둑맞을지언정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다. 그의 눈에 문득 광기 어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지요. 과연 그가 선택한 다음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진사는 하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 했으나 이미 겁을 먹고 도망친 하인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방 안의 금고를 열어 대대로 내려오던 비장의 부적과 애군을 막는다는 도교의 비법 서들을 꺼내 들었지요. 저울을 향해 부적을 사정없이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들 산 사람의 재물을 가져갈 수는 없다. 하지만 부적이 저울에 닿는 순간 기이하게도 부적은 저절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한 줌의 재로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저울의 눈금은 오히려 더욱 매섭게 배진사를 향해 꺾였지요.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배진사의 입김에서 하얀 서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저울 주변으로 옅은 안개 같은 아지랑이가 피어나더니 이윽고 3년 전 그 비단 장수 청년의 형체가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청년은 말없이 서서 배진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배진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 방구석의 가구에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청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소리 없는 음성이 배진사의 귓속을 무겁게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에 이어질 숨막히는 위기의 절정을 함께 지켜보시지요. 청년의 형체는 이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한기는 방 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진사는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에 정신이 혼미해져 이리저리 비틀거렸지요.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저울은 이제 방 안을 넘어 저택 전체에 웅장한 쇳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저절로 삐걱이며 열렸고 누군가 마당을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과연 이 깊은 밤에 배진사의 저택을 찾은 또 다른 인물은 누구일까요? 늦은 밤 대저택의 마당에 찾아온 것은 놀랍게도 3년 전 사건을 수사하다 파직당했던 옛 포교였습니다. 포교는 굳은 표정으로 텅 빈 마당을 가로질러 배진사가 숨어 있는 안방 문 앞에 멈춰 섰지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포교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배진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이 밤중에 자네가 어쩐 일로 이곳에 온 것인가? 포교는 차가운 눈빛으로 장부를 배진사 앞에 툭 던졌습니다. 포교가 던진 장부는 3년 전 배진사가 청년에게 누명을 씌울 때 관아의 아전들과 짜고 조작했던 진짜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포교는 씁쓸한 어조로 입을 열었지요. 그동안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장부를 품에 안고 살았지. 하지만 오늘 밤 이 저택 주변의 감도는 기괴한 한기를 느끼고 깨달았다네. 내가 저지른 죄는 법의 심판을 피했을지 몰라도 하늘의 저울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배진사는 포교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포교는 배진사를 연민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충고를 건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저 장부를 가지고 관하로 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억울하게 죽은 청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게. 그것만이 이 저주를 끝내는 유일한 길이야. 하지만 배진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탐욕과 체면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었지요. 그는 자백이라는 단어에 질색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 그렇게 되면 내 평생의 명예와 재산이 모두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과연 이 완고한 거부의 대가는 무엇이 될까요? 배진사의 거절이 떨어지자마자 방 구석에 놓여있던 칠흑의 저울이 스스로 엄청난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덜컥 저울의 쇠사슬이 터져나갈 듯 팽팽해지며 방 안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지요. 암흑 속에서 포교와 배진사는 숨을 죽인 채 저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울의 바늘이 미친 듯이 떨리더니 마침내 탁 소리를 내며 포교가 가져온 장부 쪽을 향해 매섭게 꽂혔습니다. 저울은 진실을 외면하는 배진사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울의 기괴한 반응에 포교마저도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지요. 포교는 배진사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보이지 않는가? 저 물건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지막 거짓말마저 달아내고 있다. 더 이상 버티면 너는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파멸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배진사는 이미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혀 포교의 손을 뿌리치고 방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장면에 이어질 긴장의 파국을 지켜보시지요. 배진사는 미쳐버린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내 것이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 순간 저택의 담벼락 너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 깊은 시각이었지만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쇳소리와 서늘한 기운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소문은 이미 저작거리를 넘어 마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소동의 끝에서 배진사는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까요? 대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배진사를 외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배진사, 안에 무슨 일이 난 것인가? 당장 문을 열어보시오. 포교는 굳은 표정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고 방 안의 저울은 이제 스스로 소리내어 울부짖듯 쨍그랑거리는 쇳소리를 토해냈지요. 배진사는 방바닥에 엎드려 귀를 틀어막은 채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심판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아우성이 저택의 담벼락을 무너뜨릴 듯 거세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안방의 문이 삐걱이며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문턱 너머로 쏟아져 들어온 달빛은 어째서인지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배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며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흩날리는 먼지 사이로 3년 전 목숨을 잃었던 비단 장수 청년의 형체가
생생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환영인지 생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다음 장면에 이어질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을 마주해 보시지요. 청년의 형체는 배 진사 코앞까지 다가와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배 진사는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압박감에 눈을 질끈 감았지요. 청년의 낮고 서늘한 음성이 배 진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배 진사, 내가 남긴 저울의 눈금은 거짓이 없었지. 내가 쌓아 올린 부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이제 세상 앞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모든 인과응보를 완성하려는 절대적인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 진사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겨우 두 눈을 떠 청년을 올려다보았지요. 그 순간 방 구석에 놓여있던 칠흑의 저울이 스스로 공중으로 가볍게 떠오르더니 배 진사와 청년의 머리 위에 웅장한 기세로 멈춰섰습니다. 저울의 쇠사슬이 부딪히는 청아하면서도 섬뜩한 쇳소리가 대저택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지요. 대문 밖에서 저택을 에워싸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기괴한 소리와 함께 저절로 열린 안방 문 너머의 광경을 보고 일제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택 안은 마치 저승의 법정이 열린 듯 싸늘하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심판의 끝에서 배 진사가 마주할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옛 포교는 군중 속에서 밀려나와 안방 마루에 올라서며 굳은 표정으로 저울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품고 있던 3년 전의 범죄 장부를 꺼내 품에서 들어 올렸지요. 배 진사,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하늘과 땅이 모두 너의 죄를 지켜보고 있어. 포교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거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배 진사가 한양 제1의 거상이 되기 위해 어떤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탐욕의 성전이었던 배 진사의 저택은 순식간에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는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배 진사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혓바닥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에서 비롯된 추한 발악에 불과했지요. 공중에 떠있던 칠흑의 저울은 배 진사의 추악한 울음소리를 비웃듯 눈금을 더욱 매섭게 꺾었습니다. 저울의 바늘은 정확히 배 진사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었지요. 방 안의 붉은 달빛은 점점 더 짙어져 마치 핏방울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 기괴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다음 장면에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의 서막을 주목해 주세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칠흑의 저울 표면에 스르륵 새로운 금이 가더니 그 속에서 눈부실 정도로 환한 백색의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핏빛으로 물들었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맑고 서늘한 봄바람처럼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청년의 형체는 더 이상 분노에 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응어리졌던 한이 마침내 풀려나가는 듯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지요. 배 진사는 그 신비로운 빛에 압도되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청년의 형체는 찬란한 빛 속에서 서서히 스르륵 흩어지며 밤하늘의 별빛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공중에 떠있던 칠흑의 저울 역시 마침내 무게를 다한 듯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저울의 눈금은 거짓말처럼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 넋을 놓고 저택 안을 바라보았지요. 팽팽했던 긴장감이 가시고 난 저택 안에는 기이할 정도로 깊은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끝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은 칠흑의 저울 주변으로 흩어졌던 백색의 빛이 다시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진사는 넋이 나간 눈으로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저울의 하단 바닥면에 새겨져 있던 미세한 글귀가 저절로 빛을 발하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3년 전 청년이 남겼던 유언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이름과 날짜였습니다. 포교 역시 마루 끝에 다가와 그 글귀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사로잡힌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요. 과연 그 저울의 바닥에 숨겨져 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울에 새겨진 이름은 3년 전 목숨을 잃은 비단 장수 청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환갑을 맞이한 배진사 자신의 친형이자 오래전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배생원의 이름이었습니다. 배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싹 가셔 나갔지요. 포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부를 펼쳐들며 진실의 조각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렇다. 3년 전 비단 상단을 무너뜨리고 청년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주모자는 청년이 아니었다. 바로 너의 친형인 배생원이었고 너는 그의 뒤를 이어 모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형을 배신했던 것이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듯 싸늘해졌습니다. 배진사는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악몽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사실 3년 전 상단을 실질적으로 이끌며 공정하게 장사를 하려던 이는 형인 배생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배진사는 관아와 손을 잡고 형을 영모와 밀무역에 누명을 씌워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형이 밀항하다, 도망쳤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그 거대한 불을 고스란히 가로채 안채를 넓혔던 것입니다. 청년은 형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찾아왔던 배생원의 충실한 벗이자 제자였던 셈이지요. 다음 장면에 이어질 놀라운 반전의 진실을 계속 지켜보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저택을 뒤흔들며 나타난 칠흑의 저울은 누구의 한을 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울은 애초에 죽은 청년의 것이 아니라 형인 배생원이 동생의 탐욕을 심판하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배생원은 형벌을 받기 전 자신의 모든 원한과 동생의 죄악을 이 저울의 저주처럼 담아두었지요. 오늘 밤 배진사의 환갑잔치가 벌어지는 날을 기다려 마침내 저울 스스로 대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배진사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인과응보의 실타래를 마주하고는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없어 컥컥거렸지요.
옛 포교는 손에 쥐고 있던 장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착잡한 표정으로 배 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의 저울은 비켜갈지 몰라도 핏줄이 맺은 죄의 무게는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이다. 내가 형에게 저지른 짓의 대가를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낱낱이 달아내고 있는 것이지. 저택 밖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하고 베풀물 행하던 거상 배진사의 밑바닥에 이토록 끔찍하고 추악한 골육상잔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바닥에 놓인 칠흑의 저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세하게 덜컥이더니 저울의 눈금이 정확히 형과 동생이 나누어야 할 업보의 수평을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저택 안을 감싸고 있던 모든 서늘한 기운과 붉은 달빛이 거짓말처럼 거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새벽의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배진사는 넋이 나간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단 하룻밤 사이에 허망한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비극의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포교는 말없이 돌아서서 굳게 닫혀 있던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저택의 대문 너머로 환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며 밤새 공포에 떨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배진사를 부러움이나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무하고 끔찍한 파국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서늘한 경계만이 서려 있었지요. 배진사의 대저택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버려진 폐가처럼 쓸쓸한 정막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에 펼쳐질 깊은 여운의 결말을 함께 만나보시지요. 시간이 흘러 비단거리에 불어닥쳤던 그날 밤의 소동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전설 같은 야담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한은 비록 세월 속에 묻히는 듯 했으나 세상의 양심과 진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저울 속에서 정확한 무게를 달고 있다는 교훈을 남겼지요. 배진사가 머물렀던 그 대저택은 지금도 문이 굳게 닫힌 채 남아있으며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담벼락 너머로 칠흑의 저울이 삐걱이는 쇳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는 소문이 돈답니다. 이 기괴하고도 슬픈 복수와 해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게 되었지요. 대저택을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씻겨나간 자리에는 이제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과 쓸쓸함만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진사는 텅 빈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그의 평생을 지탱해주던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은 단 하룻밤 사이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옛 포교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다가 바닥에 뒹굴고 있던 칠흑의 저울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저울은 더 이상 위협적인 쇳소리를 내지 않았고 마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듯 차가운 고요 속에 가라앉아 있었지요. 과연 이 모든 비극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포교는 칠흑의 저울을 품에 품고 배진사의 대저택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포교의 손에 들린 저울을 보며 저절로 길을 비켜섰지요. 아무도 그 저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인과응보의 서늘한 경계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교는 그 저울을 가지고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암자 앞에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억울한 한과 가혹한 심판이 서렸던 저울은 그렇게 세상의 눈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답니다. 홀로 남겨진 배진사의 저택은 그날 이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택의 기와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해졌고 화려했던 마당은 거친 덤불로 뒤덮여 세월의 무상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요. 장사꾼들도 권세가들도 더 이상 그곳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저 인간이 지닌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덧없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산증거로 그 폐가를 손가락질할 뿐이었지요. 다음 장면에 이어질 깊은 여운이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시지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비단거리는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장사꾼들이 들어와 저마다의 꿈을 싣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장사를 이어나갔지요. 3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청년과 그를 지키려 했던 배생원의 슬픈 이야기 역시 이제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옛 동화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유난히 밝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밤이면 버려진 배진사의 저택 담벼락 너머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삐걱이는 저울의 쇳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는 전설만이 묵묵히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저마다의 저울 하나씩을 품고 살아가는 법이지요. 그 저울의 눈금이 언제나 올바른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교훈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조선 야담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거대한 어둠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소박한 양심과 진실된 마음뿐이라는 진리를 이 기괴하고도 슬픈 복수와 해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지요. 등불에 불꽃이 가물거리며 깊은 밤의 정적이 방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억울한 눈물도 매서운 심판의 저울도 모두 세월의 뒤편으로 쓰러져 갔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미와 해악의 여운은 오랫동안 청취자의 가슴 속에 아련한 온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조선의 야담이 우리의 귀를 찾아오게 될까요? 숨가쁘게 달려온 비극과 해원의 장편 이야기, 비단 장수와 칠흑의 저울의 기나긴 이야기를 여기서 따뜻하게 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우리 방의 단골 손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나이다. 다음 정가를 기다려주시어요.